안녕하세요, 리스준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촬영 장소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걸로 계속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스에 관해서입니다. 리스는 이자가 비싸다, 리스는 개인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리스는 무조건 사업자만 이용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16년도 이전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금이 무제한으로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무제한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경비 처리 감안해서 리스가 저렴하다라고 그 리스사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영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자가 비싸진 거지, 리스 자체의 이자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할부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다는 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질문사항을 몇 개를 취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를 응답 형식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리스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할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리스도 동일합니다. 무보증 기준, 그러니까 보증금을 아예 안 넣었을 때 기준 4%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증금을 넣음으로써 금리는 1% 혹은 0.5%까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리스가 금리가 훨씬 더 저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는 내가 어느 정도 보증금을 넣든 선수금을 넣든 대출 원금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단 할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고요? 1억짜리 차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로 선수금을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도 대출 원금은 1억입니다. 하지만 할부로 선수금을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할부 원금은 5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증금으로 넘어온다면 1억짜리 차량에 보증금을 5천을 넣어서 1억 기준 1%에 대한 금리가 나오는 거고, 할부 기준으로는 선수금을 5천만 원 넣어서 대출 원금을 줄였죠. 5천만 원에 대해서 4에서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똔똔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그렇기에 리스 이자가 너무 할부랑은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리스 금리가 1%입니다, 0.5%입니다, 보증금 넣으면 할부보다 더 쌉니다도 솔직히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똔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물론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또 중요하겠죠. 할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렇기에 재산세가 나오겠죠. 건보료가 오르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내 차로 인수할 때 추가적으로 중고차에 대한 명의이전비,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내셔야 됩니다. 신차 기준이 아니라 중고차 기준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낸 재산세나 리스 인수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거의 똔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계산을 한 결과 리스가 조금 더 총 이용료에서 조금 더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근데 예외가 있죠. 만약에 무보증으로 간다, 초기 자금을 없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 좋죠. 50% 이상 내가 선납금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할부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 기준으로만 봤을 때고요. 니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니즈거든요. 내가 차를 오래 못 탄다, 혹은 내가 오래오래 차를 탈 거다, 등등 니즈가 나뉘겠죠. 오래오래 탈 거면 최대한 많이 선수금을 넣고 할부로 하시는 게 낫겠죠. 현금 구매가 최고겠지만, 하지만 나는 중간에 리스 승계도 할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 나는 차를 오래 못 타는 스타일이다 할 경우에는 또 리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싼 견적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잘 맞는 견적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도와드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리스와 할부가 뭐가 다를까요? 예요. 아까 전에 리스와 할부에 대한 금리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니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할부 같은 경우엔 최대한 내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리해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요즘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리스를 할까? 그건 바로 월납입금 때문입니다. 할부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차가 있으면 그 중에 2천만 원만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8천만 원에서 나누기 개월수 그리고 이자가 붙겠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잔존가치라는 게 붙습니다. 이 뒷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존가치를 설정함으로써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보다 더 내 니즈에 맞게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차를 인수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냥 렌트처럼 타다 반납을 하고 싶은데 개인 번호판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잔존가치를 맥스치로 잡고 진행하시는 게 더 좋겠죠. 어차피 잔존가치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 차량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낼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반대로 내가 나중에 인수할 계획이 있는데 월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선 잔존가치를 60개월 기준 30%, 48개월 기준 40% 정도를 적당하게 중고차 시세에 맞춰서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할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로 활용을 해서 나의 니즈에 대한 충족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개인분들은 많이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경비 처리까지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할부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로 가능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5천만원짜리가 1년에 1,0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2년 차도 1,000만원이 떨어질까요? 다르게 떨어지겠죠. 점점 감가상각에 대한 거는 줄고 5년이 맥스예요.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월 납입금이 일반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2월이 가능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고 일반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니즈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이거는 브랜드에 따라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과다주회죠. 3번 이상 하시면 안 돼요.